전원주택에서 1년 살다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산 좋고 공기 좋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이 지금 이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 똑똑하신 겁니다. 60 넘어서 이사 갈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주거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옮겨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작은 집으로 옮기라고 하고 친구들은 시골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광고에서는 전원주택이 천국처럼 보이고 텔레비전에서는 귀촌 성공 사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사서 내려갔다가 1년도 안 되어 다시 올라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파트 팔고 외곽으로 나갔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넓은 집 샀다가 관리가 힘들어서 다시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더 좋은 환경, 더 넓은 공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옮겼는데 왜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조용한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젊을 때 집 고르는 기준과 나이 들어서 집 고르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30살 때는 직장 가까운 곳이 중요했지만 70살에는 병원 가까운 곳이 중요합니다. 40살 때는 학군이 중요했지만 60살에는 복지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을 때 기준으로 집을 고르십니다. 집값이 싼지, 평수가 큰지, 경치가 좋은지만 보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않으십니다. 계단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 지금 당장은 괜찮으셔도 5년 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릎 한번 다치면 그 계단이 에베레스트가 됩니다. 병원까지 차로 30분 거리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시비만 1년이면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이웃집이 100m 떨어진 곳에서 며칠씩 사람 얼굴 한번 못 보고 사는 게 정말 행복일까요? 겨울에 난방비가 2배 나와도 넓은 집이 좋으실까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구급차가 50분 걸리는 곳이 안전할까요?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샀는데 1년 만에 다시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전원 생활의 꿈을 안고 내려갔다가 고립감에 시달리며 다시 올라온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노년의 집은 젊을 때 집과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풍경이 아니라 생활을 봐야 하고 크기가 아니라 편리함을 봐야 합니다.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생각해야 하고 낭만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을 봐야 할까요? 노년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집을 고르셨을까요? 실패하신 분들은 무엇을 놓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집 크기만 생각하십니다. 평생 좁은 데 살았으니 이제 넓은 데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노년에 정말 필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만 생각하십니다. 비싼 곳 팔아서 싼 곳 사면 차액이 남으니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차액을 병원비와 택시비로 다 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만 생각하십니다. 도시는 복잡하고 시골은 조용하니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나중에는 외로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선택에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최순애 씨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자식 둘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그 집에서 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혼자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집은 너무 넓었고 관리비는 한 달에 25만 원씩 나왔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부산에 살아서 자주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서울 아파트를 팔면 충분한 돈이 남을 거라고. 그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 사서 여생을 조용히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거기 가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은데요. 병원도 멀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지만 최순애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20평짜리 전원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아서 전원주택 사고도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이면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은 좋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평온하게 살다 가면 되겠구나. 도시의 소음도 없고 공기도 맑고 조용하니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슈퍼가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운전은 할 수 있었지만 겨울에 눈 오면 걱정이었습니다. 장을 보려면 꼭 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불렀는데 왕복 8만 원이 나왔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웃집이 3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슈퍼 갈 때 말고는 사람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한 달에 60만 원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관리비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매일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자기 전에 현관문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시장에 가면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라도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산도 나무도 하늘도 아름다웠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최순애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순애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딸이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째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혼자 계세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서울 근처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딸이 말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라도 사람 사는 곳으로 가시라고. 복지관 있고 병원 있고 이웃 있는 곳으로. 최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전원주택을 정리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았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 가격보다 3천만 원 싸게 팔았습니다. 최순애 씨는 서울 근처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원주택보다 훨씬 좁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5분 거리에 마트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노래 교실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노래 교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전원주택에서의 6개월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하십니다. 집은 크기가 아니라 따뜻함이고,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고,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걸 최순애 씨는 이제 압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건 넓은 집이 아니라 가까운 병원이고,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이웃이고, 조용한 고독이 아니라 따뜻한 인사라는 걸. 전원주택을 팔 때 잃은 3천만 원이 아깝지 않느냐고 물으면 최순애 씨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돈으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걸 배웠다고. 이제는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최순애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노년의 집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을,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조용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사람들 북적이는 곳보다 한적한 곳이 좋다고, 자연 속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게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고립은 더 위험합니다. 심리학자들이 7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24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일주일에 3번 이상 이웃을 만나는 사람,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반대로 고립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울했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외로웠습니다. 건강도 빨리 나빠졌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칩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에서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닙니다. 건강에도 나쁜 겁니다.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순애 씨가 6개월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온 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꿈꾸는 걸까요? 왜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도시에서 치이며 살았으니까요.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전원 생활은 60대가 아니라 50대에 해야 합니다. 아직 건강하고 운전도 문제 없을 때 해야 합니다. 7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병원을 자주 가야 합니다. 운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해집니다. 그때는 자연보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풍경보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고요함보다 따뜻한 인사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관계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2000년 전 말이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이 있고 목표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할 일이 줄어들고 미래보다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외로움이 커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넓은 집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친근한 얼굴입니다. 최순애 씨가 분당 아파트로 이사한 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나갑니다. 목요일에는 노래교실, 화요일에는 요가 수업, 금요일에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 때는 달력에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화요일에 요가 수업이 있으니 월요일 밤에 옷을 준비합니다. 목요일에 노래 교실이 있으니 수요일에 머리를 합니다. 금요일에 친구를 만나니 목요일에 뭘 입을지 고민합니다. 이게 바로 삶입니다. 기다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만남이 있는 것. 그게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전원주택에서의 6개월은 최순애 씨에게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주거는 공간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힘.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과 행복을 만드는 자원. 관계망이 촘촘할수록 노년이 안전해집니다. 노인 우울증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고립이라고, 약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는 사회적 연결이라고, 매일 10분씩 이웃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된다고. 최순애 씨가 전원주택에서 느낀 우울감은 약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만든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끊기면 몸과 마음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고민하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그 집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내가 그 동네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가?
집값이 싼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수가 넓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치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버스 타고 15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는가? 매주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감옥이 됩니다. 이게 있으면 아무리 작은 집도 천국이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최순애 씨는 이제 압니다. 18평 아파트가 30평 전원주택보다 넓다는 걸.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니까요. 매일 만나는 이웃들, 복지관 친구들, 노래교실 선생님. 공간은 좁아졌지만 삶은 넓어졌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세상은 커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만남에 있다고. 너와 나의 관계에 있다고.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노년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성취로 행복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얻으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성취보다 관계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얻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평온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사를 고민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집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동네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그곳에서 나는 얼마나 자주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아무리 싸고 넓고 아름다운 집이어도 고립되는 곳이라면 가지 마세요.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곳이라면 거기는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반대로 집은 작고 비싸고 평범해도 사람이 있다면 가세요. 매일 만날 이웃이 있고 참석할 모임이 있고 나눌 대화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최순애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넓은 집을 버리고 작은 집을 선택한 것. 고요함을 버리고 북적임을 선택한 것. 고립을 버리고 연결을 선택한 것. 여러분도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노년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4년을 더 삽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38% 낮습니다. 치매 발생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넓은 공간보다 따뜻한 관계가 더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비싼 집보다 가까운 복지관이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최순애 씨가 3천만 원을 잃고 얻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노년입니다. 행복한 매일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집은 투자가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행복의 기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택하세요.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외로움이 아니라 만남을, 침묵이 아니라 대화를. 노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라고.
매일 인사 나눌 이웃이 5명 이상 있는 노인. 일주일에 3번 이상 모임에 나가는 노인. 한 달에 10번 이상 전화 통화하는 친구가 있는 노인. 이런 분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 하지만 미리 알면 후회하지 않을 것. 최순애 씨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관계를 중심에 두고 집을 고르면 됩니다. 연결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노년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오늘 당장 우리 동네를 다시 보세요. 집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재보세요. 슈퍼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버스 정류장은 가까운지 보세요. 복지관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게 바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나이 들어 살기 좋은 곳인지 점검하는 것.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를 생각해 보는 것. 만약 지금 사는 곳이 불편하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쯤 이사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네로 갈지 알아보세요.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병원은 걸어서 15분 안에 있는가? 슈퍼는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가? 버스 정류장은 5분 안에 있는가? 복지관은 20분 안에 있는가?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이 있는가?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예라면 좋은 동네입니다. 2가지 이하라면 이사를 고려해 보세요. 하나도 없다면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이웃과 관계를 만드세요. 오늘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께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날씨 좋네요 한마디면 시작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세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인사하게 되고 인사하면 대화가 됩니다. 단지 암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께 다가가 보세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나누다 보면 친구가 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인사가 쌓여서 관계가 됩니다. 짧은 대화가 모여서 친분이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쌓아가세요. 70세 박영자 씨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같은 시간에 산책하시는 분이 보였습니다. 눈인사를 했습니다. 2달째 되니 그분과 말을 트게 됐습니다. 3달째 되니 함께 걷게 됐습니다. 지금은 5분이 함께 아침 산책을 합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함께 걷습니다. 박영자 씨는 말합니다. 이 친구들이 내 생명줄이라고. 아침에 안 나오면 전화가 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게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누군가 나를 찾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 확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그물. 넘어질 때 받쳐주는 손. 외로울 때 건네는 말 한마디. 이 안전망이 촘촘할수록 노년이 안전합니다. 하루에 한 명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안전망이 만들어집니다. 일주일에 3명과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복지관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동네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한 번만 가보세요. 처음 가는 게 어렵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에 등록해 보세요. 노래교실, 요가, 서예, 뭐든 좋습니다. 관심 가는 걸로 하나만 시작하세요. 66세 김순희 씨는 작년에 처음 복지관에 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나? 다들 아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나만 혼자면 어떡하지? 하지만 용기 내서 들어갔습니다.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둘째 주는 조금 나았습니다. 한 달 후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석 달 후엔 수업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김순희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드는 곳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곳입니다. 외로움을 덜어내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외로운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지관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넷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다면 말하세요. 계단 오르기 힘들다면 숨기지 마세요.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의하세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참는 게 더 걱정입니다. 불편해도 말 안 하시는 게 더 마음 아픕니다. 나중에 크게 다치셔서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도움 청하는 건 짐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건 부담이 아니라 효도의 기회입니다. 69세 이영애 씨는 3년 동안 무릎 통증을 숨겼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이사하자고 하면 돈 걱정할까봐. 그렇게 참다가 결국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자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엄마 말도 못 들어드려요. 그때 이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안함은 내가 만든 감정이었구나. 자식들은 오히려 도와주고 싶었구나. 지금은 딸과 함께 골라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이 주말마다 놀러 옵니다. 전보다 더 자주 봅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후를 바꿉니다. 심리학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루 10분 산책이 1년 후 건강을 바꾸고, 매일 한 명과 대화하는 것이 10년 후 외로움을 막아준다고. 습관을 만드는 데는 66일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달만 꾸준히 하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산책, 2달만 하면 평생 합니다. 매일 이웃에게 인사, 2달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집 밖으로 나가세요. 우리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만나는 분께 인사하세요. 복지관 전화번호를 찾아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동네마다 계십니다. 최순애 씨처럼 시행착오를 겪으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작은 집이어도 괜찮습니다. 평수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경치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고,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노년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넓은 집, 비싼 집, 아름다운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관계, 가까운 병원, 매일 만나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외로움이 아니라 만남을, 침묵이 아니라 대화를.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복지관에 한번 가보는 것,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우리 동네를 다시 살펴보는 것,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이 4가지 중 하나만 오늘 해보세요. 내일은 또 하나를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4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석 달 후면 새로운 관계가 생겨 있을 겁니다. 1년 후면 외롭지 않은 노년을 살고 계실 겁니다. 최순애 씨가 지금 행복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용기의 결과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최순애 씨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 씨처럼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순희 씨처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도, 70도, 80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실 것은 몇 번인가요? 1번, 우리 동네 다시 살펴보기. 2번, 이웃과 관계 만들기. 3번, 복지관 문 두드리기. 4번,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기. 여러분이 선택하신 번호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단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1번이라고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하던 분이 댓글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망설이던 분이 댓글을 보고 첫걸음을 뗍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새로운 행복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집이어도 따뜻한 집,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집, 매일 웃음이 있는 집, 그런 곳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내일도 건강하세요. 언제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같은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